그동안 사실은 이런 정책이 나오면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보수 경제지들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고 뜯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현금 부자만 사라는 거죠. 맞아. 그 프레임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했었잖아. 그렇죠. 부자들만 그럼 집 사라는 거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집 사? 사다리 걷어차기 우리가 예상했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국민의힘 언론에서는 그러면 돈 없는 서민들은 강남 40억짜리 어떻게 사냐고 발 동동 굴려요. 이 제정신입니까? 강남 40억짜리를 서민이 못 살까봐 그렇게 걱정돼. 죄다 그런 기사야. 죄다 그런 기사. 그래. 더 이상 무리한 빚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내겠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에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다주택자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땐 대출 안 돼.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도 갈아타기 할 때 대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사는 것도 안 돼. 그래서 6억 원 이상의 대출은 안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대출 규제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규제를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주는 사람들도 규제해요. 은행 니네들도 이렇게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막 대출을 풀지 마. 그래서 총량을 규제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 대출도 규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용기를 냈다. 담대하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대출해줘라고 막 하는데 안 돼. 사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한테 아빠 나 사탕 사줘. 계속 사줘. 그런데 계속 사줍니까? 계속 사주면 이 다 썼고 애 그냥 완전히 그냥 건강 끝장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 이제 더 이상 사탕은 안 돼라고 한 거 대신 다른 건강식품 먹여줄게. 엄마가 밥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았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탕 장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애 죽는다, 애 죽어. 이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아. 애 운다. 애 운다. 이게 부모냐. 사탕 가게 사장들이. 그렇죠. 왜냐 대한민국 언론사들 다 그 건설업자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검찰 개혁은 무조건 이번에는 종결된다. 그렇죠. 개혁의 주체는 국회예요.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이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봐봐. 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 저처럼 아닙니까?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건 아니라니까요. 타협 전문가, 야합 전문가이신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오랜만에 온다. 이런 박지원 의원님조차도 이렇게 확고하시잖아. 당연히 이거는 그래요, 누구도 역행할 수 없다. 맞아요. 네, 맞죠?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친윤 검사를 자꾸 쓰냐고 하는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2년 했습니다. 그 뒤로 검찰총장을 2년 했습니다. 그 뒤로 대통령을 3년 했습니다. 이 7년 동안 검찰의 요직에 친윤 아니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누구를 갖다 써요? 지난번에 또 교수 갖다 쓸까요? 이 조직을 아무도 모르는 교수를 갖다가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변호사를 갖다 쓸까요? 오늘 성용길 전 대표가 잘 얘기했던데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을 민정수석 쓰는 게 맞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야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이거는 나쁘게 볼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의지만 가지고 검찰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칼은 잘 휘두르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잘 못 휘두르는데 의지만 있는 사람 나가서 올림픽에 우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 조승사다 조은석 임명할 때 난리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안 된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서울 고검에 사무실 차린다 그럴 때 난리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절대 거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서울 고검에 차려가지고 지금 제일 빨리 시작 스타트한 거예요. 다른 특검은 스타트도 못했어. 윤석열이 두 번째 부르고 언론 플레이 싹싹 해갖고 지금 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 이렇게 배신할지 모르고 좋아 임명했어.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한동훈 라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쪽 라인하고 한번 붙었죠. 붙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판판이 깨졌습니다. 이쪽 사람들. 판판이 깨졌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언론 플레이라도 조우석처럼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지. 그것도 못하고 붙을 때마다 판판이 깨졌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조금 지켜보자고요. 왜냐면은 지금 만약 이렇게 지지층도 이 사람 안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30일밖에 안 됐는데 민정수석도 빠꾸 있는데 여기 또 빠꾸 한다? 그것도 2명이나 차관도 빠꾸 하고 민정수석 또 빠꾸 한다? 그러면은 30일 만에 레임덕 온다는 소리 나와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조금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은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게 확실히 맞다. 문재인 정권 때는 언론이 이렇게 장난하면요 벌떼처럼 지지자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치권만 엘리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지자도 엘리트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왜 이재명한테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법사위 봤냐? 봤어요. 봤는데 뭐 여러분들 그 어떤 정부에서 차관 임명했다고 이 난리 치고 봤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머리 털라고. 여러분들도 이진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전에? 뭐 몇몇 셀럽들이 친윤 안 된다니까 와 이러선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랐다가 우리가 모르는 권력 뒤에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찰 개혁해야 되고 친윤 애들 잡아야 되는데 친윤에 핍박받은 사람 다 검찰 친윤을 잘 알아야 친윤의 비리도 알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나쁜 짓 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네가 돌아서
돌아서면은 비리 돌아서 비리 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잖아 여러분들 뭔지. 근데 무턱대고 반대하지 말라는 거야. 무턱대고. 그 책을 봤어요. 수사 감각이라는 그분이 쓴 비매품 법무여선 책을 봤는데 수사 감각? 전쟁과 스포츠 사이에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과 스포츠 사이. 적당하게 규칙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깨끗하게 스포츠만 할 수는 없다. 전쟁이니까. 자기는 그래서 안 걸릴 정도로만 수사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거 할 때 뭘 쓰느냐 심리전을 쓴다. A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딱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반응해봐. 전교 오르는데? 이렇게 내가 딱 찍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삐쭉 절로 갈 거 아니에요? 갈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을 찍어. 왜 이래 진짜? 찔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자기가 요리하는 거죠 말하자면. 순직 최혜병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표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이해 충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회에서 검찰이 보고를 하다가 중단됐다라는 뉴스는 보셔서 아실 겁니다.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럼 왜 치른 겁니까?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말씀해 보십시오.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변혁 이전에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명품백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인용 사유에 대해서 구속 기간을 일로 아닌 시간으로 한다. 그거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현재 형사소송법과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로 기준하는 것,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했던 법원의 직영 판사의 판결과 대검의 입장은 잘못된 입장이었죠. 대검의 판단은 시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심 총장은 이미 검찰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뒤인 오늘 오전에서야 검찰 인사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인사 패싱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에서야 검찰 고위직 인사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총장은 인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인사 대상이 된 후배 검사로부터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 보수 언론들이나 아니면 보수 경제지들에서 엄청나게 이제 물고 뜯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현금 부자만 사라는 거죠. 맞아. 그 프레임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했었잖아. 그렇죠. 부자들만 그럼 집 사라는 거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집 사? 사다리 걷어차기 우리가 예상했잖아.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국민의힘 언론에서는 그러면 돈 없는 서민들은 강남 40억짜리 어떻게 사냐고 발 동동 굴려요. 이 제정신입니까? 강남
40억짜리를 서민이 못 살까봐 그렇게 걱정돼. 죄다 그런 기사야. 죄다 그런 기사. 아, 그래. 그 책을 봤어요. 수사 감각이라는 그분이 쓴 비매품 법무여서 책을 봤는데 수사 감각? 전쟁과 스포츠 사이에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과 스포츠 사이. 정확하게 규칙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깨끗하게 스포츠만 할 수는 없다. 전쟁이니까. 자기는 그래서 안 걸릴 정도로만 수사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거 할 때 뭘 쓰느냐? 심리전을 쓴다. A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을 딱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반응해봐. 전교 오르는데? 이렇게 내가 딱 찍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삐쭉 절로 갈 거 아니에요? 갈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을 찍어야지. 왜 이래 진짜? 찔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자기가 요리하는 거죠 말하자면.